네, 국회 라이브원 매주 목요일은 여야 현역 국회의원과 함께 전국 현안을 짚어봅니다. 잠시 후 오후 2시부터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는 중요한 쟁점 법안 처리가 예고돼 있죠. 어제 법사위에서 야당 주도로 통과시킨 상설특검 후보 추천 관련 규칙 개정안을 비롯해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상정할 것으로 보여서 긴장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직격 토론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이제 매주 격주로 이렇게 네. 두 분을 이제 모셔서 이제 말씀을 듣게 되는데 네. 첫 순서입니다. 첫날인데 김희정 의원님은 뭐 이전에도 이제 고정적으로 이제 출연을 네. 하셨었고 그리고 이름이 정정당당이었습니다. 예, 두 분도 사실 정정당당해도 될 것 같은데 네. 제목은요. 글자가 정으로 끝나서요. 네. 두 분 다 이제 여야를 대표하는 3선 중진 의원이시고 김정희 의원님은 이제 17, 19, 이번 22. 네. 부산 연재에서 네. 지금 국토위에서 활동하고 계시고. 네. 이재정 의원님은 네. 20, 21, 22 내리 3선 이렇게 네, 외통입니다. 안양 동안 을에서 네, 맞습니다. 네, 활동하고 계시고 지금은 외통위에서 네. 활동하고 계시죠. 앞서서 이제 그 여러 상임위에서 이제 산자위원장도 하셨고 네. 외통위에서도 이제 임시지만 이제 위원장도 네, 하셨고 여러 상임위 활동을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김정희 의원님은 또 여가부 장관도 하셨고 그래서 꽉 막힌 전국의 어떤 해법이라든지 이런 조언을 앞으로 들을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좀 감사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첫날인 만큼 오늘 국회 관련한 상황 위주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잠시 뒤에 이제 본회의가 열리게 되는데 뭐 양곡법 개정안 그리고 이제 상설특검과 관련한 국회 규칙 개정안 이런 부분들이 아마 이제 쟁점이 되는 것 같아요. 어제 야당 주도로 이제 법사위에서 통과가 된 것들인데 오늘 국회 본회의 상황은 어떻게 예상하시는지요? 일단 본회의는 여야 합의가 됐던 법안에 대해서는 원활하게 처리가 되는데요. 네. 지금 문제가 되는 거는 이제 헌법이나 법률 관련해서는 이제 국회가 담당을 하고 보통 법률 아래에 있는 규칙이나 규정 같은 경우는 정부 같은 경우는 해당 부처에서 이제 책임을 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국회도 국회와 관련된 규칙은 이제 규칙임에도 불구하고 예. 이제 국회가 담당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야가 합의로 진행이 안 되는 법을 우회로 규칙으로 이렇게 우회로 해서 단계를 낮춰서 들고 들어와서 민주당이 좀 꼼수를 부리고 있어서 예. 그게 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상설특검 규칙 개정을 하고 이제 양곡법 같은 네. 경우에 이제 아무래도 이제 뭐 반대 토론도 있고 하지만 뭐 야당이 다수기 때문에 통과는 그대로 뭐 될 것 같긴 한데요. 네. 숫자가 우위했다고 해서 몰아치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 분명히 역풍이라는 거는 국민 여론에서는 존재하는 거거든요. 예. 그렇다 보니까 저희도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때로는 국민을 설득하는데 오랜 시간을 축적을 합니다. 예. 그 두 법과 관련된 사안이야말로 국민적 합의는 마련이 됐고 사실상 여야 합의라는 게 확인적 의미의 성격밖에 없는 국민 정서가 확립된 부분들입니다. 특히 예. 규칙 개정과 관련해서는 이미 법원의 그 재판 과정에서도 기피, 회피 등으로 인해서 볼 차는 사람과 예. 심판이 같을 수 없고 그런 인간의 욕구에 기반한 나름의 통제 장치들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거기에는 그게 마련되지 않았던 거는 선의의 지도자를 기대한 것인데 지금은 그야말로 뭐 특검법만 하더라도 지금 세 번째 가족 지키기에 여념없는 우리 대통령 때문에 거부권이 행사되지 않았습니까? 선의의 지도자에 기대할 수 없는 부분들은 바로 법이 최소한으로 통제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입니다. 예. 어찌됐든 오늘 이제 뭐 일정한 진통 끝에 이제 뭐 법안이 통과된다고 하면 상설특검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 거부권으로 이제 막을 수 없는 그런 이제 국회 규칙 개정안이기 네, 때문에 네. 그렇게 되면 뭐 상설특검 추천 절차가 곧바로 이렇게 진행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그거는 이제 힘으로 밀어붙이겠다고 하면 또 국회가 네. 이제 파행이 되는 건데요. 네. 이제 제2요구권 관련해서는 미국 같은 경우는 역사상 한 2,500여 건 넘게 제2요구권이 있었고요. 네. 우리가 잘 아는 루즈벨트 대통령 같은 경우는 635건이나 이제 제2요구권을 붙인 네.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분을 미국 역사상에서 뭐 잘못된 대통령이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헌법이 보장한 그런 권리이자 의무인데 의무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명백하게 국회가
위헌적인 소지가 있는 법안을 통과시켰을 때는 그거를 헌법을 지키기 위해서 거부하거나 재요구를 하는 게 또 대통령의 권리이자 의무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이제 법으로 안 되니까 하위로 내려서 규칙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보통은 중요한 내용은 상위 법에 둬야 되는데 그걸 이제 규칙으로 하려는 꼼수를 쓴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제가 마침 아까 앞서 말씀하셨습니다만 12대 국회 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12대 국회 때 상설특검법 관련돼서 그때 법이 통과가 됐었어요. 그래서 해당 상임위원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해당 상임위원회 속기록을 다 샅샅이 뒤져봤습니다. 그때 여야가 합의했던 내용이 뭐냐면요. 그 특검 추천위원회에서 원내 일당이 2명, 그러니까 원내 일당이 누가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죠? 향후 2명, 그리고 나머지 당이 2명으로 하기로 서로 합의를 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규칙 개정은 그 합의를 깨려고 하는 겁니다. 아울러서 당시의 법사위 토론을 보면 지금까지 국회의원으로 남아 계신 분들이 상당수 계세요. 예를 들어서 민주당 같은 경우는 박지원 의원님이나 서영교 의원님 같은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여러 차례에 걸쳐서 어떻게든지 여야 간의 합의가 있어야지 이 법이 발동될 수 있다. 여야의 합의가 돼야 된다. 특별검사 발동을 하려면 여야 합의가 돼야 된다라는 얘기를 여러 차례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법을 통과시킬 때 법사위원장이었던 박영선 위원장님이 법이라는 것은 중립적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이번에 이 법에 동의를 한다. 법무부 장관이 영원하리라는 법 없고 지금 정부 여당이 영원하리라는 법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에서는 무슨 법을 만들든 중립으로 해야 되고 그래서 당시에 이렇게 각 당이 2명씩 추천하기로 한 거를 결정을 하면서 이렇게 긴 토론과 합의가 있었는데 당시에 이 규칙 제정할 때의 민주당의 합의 정신을 지금 깨려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법을 만들 때 그 원점으로 돌아가서 그걸 살펴본다면 이번에 이렇게 민주당 혼자서 특검을 임명하겠다라는 법을 절대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해당 의원들 여전히 남아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합의의 정신과 비록 규칙으로 있어서 대통령이 손을 못 대지만 당시에 그걸 믿고 통과시켜준 그 지금도 남아있는 그 선배 의원들의 정신을 살리는 게 민주당이 해야 될 일이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거부권으로 뭐 막을 수는 없다 하더라도 합의 정신은 지켜져야 된다. 지극히 상식적인 이야기 하셨습니다. 그거는 지극히 상식적인 상황을 전제로 한 것이지요. 대통령 영부인, 그러니까 대통령이 본인의 와이프를 옹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거부권을 남발할 거라고는 감히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지금껏 우리나라 대통령이 본인의 가족과 관련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한 적이 없거든요. 그거는 국민 앞에 뭐 어떤 명분이 있더라도 설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케이스에 한해서 당의 규칙이 지금 개정된 겁니다. 특히 특검법 자체가 계속 거부권으로 해서 이렇게 형해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무력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들의 요구도 이제는 목전에 찼습니다. 그에 응당한 화답을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미국의 거부권을 얘기하는데 사실 제도적으로만 보더라도 미국의 법률안 거부권 같은 경우는 미국은 이제 법률안 제출권이 정부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법률안 제출권이 정부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부권을 둔 것과 관련해서는 지나치게 권력이 한쪽으로 기울어졌다는 비판은 헌법학자들에게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미국의 거부권 행사도 대통령의 자유재량 행위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니다. 충분히 그 안에서는 납득할 수 있는 법 원칙과 합리성이 기인한 판단일 것을 요구하고 있는 기속재량, 나름의 방식에 한계가 있는 겁니다. 대통령이 지금 거듭 행사한 거부권 행사, 특히 본인의 와이프에 대한, 본인의 부인에 대한 옹의를 위해서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명백히 남용입니다. 정당한 거부권의 행사로도 볼 수 없을 지경입니다. 이 부분과 관련돼서 바로잡고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가족과 관련돼서 거부권을 행사한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가족과 관련돼서는 특검 자체를 제안을 하거나 뭐 특조를 하거나 한 사실 자체가 문재인 정부나 이런 데 없었습니다. 잘 아시지만 지금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있었던 그 여사님의 이 부적절한 외유, 그다음에 아드님의 그 국가기관에 대한 취업, 지금 나오는 따님의 실정법을 어긴 부동산업, 이런 부분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가 나오고 그때 충분히 발견된 부분도 있었습니다만 특검은 고사하고 특조 이런 거 얘기 자체가 없었고 문제 제기를 한 자체가 없었으니까 당연히 거부가 없었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예시를 하나 들겠습니다. 만약에
꼭 가족과 관련된 게 아니라도 해당 정부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배제를 하려면 과거에도 그렇게 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대북 송금 관련돼서 특검한 적이 있습니다. 국민의 정부 관련돼서. 네. 그때 그러면은 민주당 추천을 배제했느냐, 대통령 추천을 배제했느냐, 그런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중립적으로 할 수 있는 다양한 사람을 추천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국회 이름으로 추천을 하게 되어 있지 한 당의 이름으로 추천을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국회 이름으로 추천을 하려면 여와 야가 같이 합의가 돼야지 국회 이름으로 추천되는 거지 어느 법에 그 민주당 추천으로 특검합니다라고 적시를 할 수가 없죠. 그런데 적시는 그렇게 안 해놓고서도 사실상 법에는 무한 비토권을 해서 한 당이 추천하도록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법을 만들어 놓고 그 법이 통과 안 될 것 같으니까 규칙에서 이렇게 배제하는 우회 입법을 쓰고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명백히 위헌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예, 적절히. 보게 됐어요. 저도 예, 또 그만큼의 말씀하세요. 시간을 예. 쓰면 저희 네. 다음 질문이나 다음 이슈에 대해서 토론할 시간이 없어지겠죠. 예. 이 사회자분들 간단히, 적절히 예, 해주시면 말씀해 주시죠. 저는 일단은 이제 좀 이슈에 맞추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너무 넓히지 않겠습니다. 네. 거듭 말씀드린 것처럼 상식적인 수준에서는 이런 법률을 지키는 그리고 또 보통 기피, 회피 이런 절차가 없을지라도 제척 절차가 없을지라도 지켜야 되는 도의적인 선을 지키는 대통령이었다면 이렇게까지 법률이 저는 뭐 이게 위헌적이라는 뜻이 아니라 이렇게 구체적일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네. 그게 바로 전제된 상식이 있기 때문이죠. 네, 그런데 선의의 정치인만, 선의의 대통령만 기대할 수 없는 이런 지경에까지 왔기 때문에 그럴 때 법은요, 그리고 법률을 만드는 입법가들은요, 장치를 마련하는 게 의무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분명히 민주당이라고 적어놓지 않았습니다. 가족이라고 했습니다. 향후 정말 가족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개정을 민주당이 다시 해서 한 입으로 두 말을 하는, 정말, 그런 이제 역설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상반된 태도를 보인다면 그때 비판하십시오. 예, 지금 이건 그러지 문제는- 않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 이것이야말로 제 기회입니다. 2014년에 네, 제 기회입니다. 했던 얘기를 예, 예. 한 입으로 두 말 네. 하고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지금. 네, 네. 그래서 네. 그런 자, 부분에 대한 네. 것은 오히려 여당 내에서 국민의 정서를 얼마나 읽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감안을 해보시면 어떨까? 지금 기존의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이제 두 차례 이제 그 거부권으로 해서 이제 폐기가 됐고 오늘 이제 하려고 하는 거는 이제 규칙 개정, 네. 국회 규칙을 개정해서 특검 추천하는 방식을 이제 좀 바꾸려는 그런 이제 시도인데 앞으로 이게 이제 오늘 뭐 통과된다 하더라도 야당이 다수기 때문에 이제 당연히 통과가 될 것이고 대통령 거부권 행사할 수 없는 이제 규칙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상설 특검 추천 절차가 상당히 또 난항이 예상되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되는지 그거 한번 또 계속해서 좀 봐야 될 대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원래 당초 오늘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의결을 원래 이제 계획했다가 다음 달 10일로 일단 이제 미뤄진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야당에서는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당원 게시판 논란이라든지 해서 당내 내분 사태로 인해서 어떤 이탈표가 좀 더 이제 나올 것을 기대한 것이다라는 이제 분석이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말씀드렸듯이 내용상 변동이 없습니다. 내용상 위헌이라고 지적됐던 부분을 보완해서 오거나 하면 일부 의원들 중에서는 한 이 정도 아니면 받을 수 있지 않냐라는 토론이 가능할 수도 있죠. 예. 하지만 위헌적인 소지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위헌적인 소지를 더 강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론 반대를 결정했었고 당론으로 대통령께 제의 요구를 하는 게 적절하다라고 저희가 당에서 요구를 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큰 상황이 변하지 않는 이상은 당론에서 변화가 없을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기타 갈등 관계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과 소신에 맞춰서 투표를 하는 거는 별개다. 당론으로 이거는 위헌적인 법안은 반대한다라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아까 제가 중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한 입으로 두 말 하면 그때 가서 평가해라. 그런데 이미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2014년에 이 법 만들 때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여야가 합의를 했고 속기록에 남아있는데 그거를 지금 딱 10년 만에 깨고 있기 때문에 한 입으로 두 말 하고 있는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그리고 국회가 법으로 한다고 해서 모든 게 해결이 안 된다라는 예시를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뭐냐 하면 지금 이재명 대표가 이제 재판을 받고 허위사실 공표죄 뭐 이런 걸로 걸리고 하니까 민주당에서는 허위사실 공표죄 자체를 선거법에서 없애는 선거법 개정안을
발의를 해준 상태입니다. 더군다나 네. 의원직 상실형에 대한 기준을 벌금 100만 원인데 그거를 1000만 원으로 상향하는 또 법안을 내뒀거든요. 이런 식으로 통과가 되겠죠. 또 예. 그게 표결을 붙이면은 그러면은 이것도 역시 대통령이 거부를 하는 이런 스토리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까 보십시오. 모든 거를 말이 안 되는 내용을 부끄럽지 않게 내가 법으로 냈고 다수결이 통과하는데 라고 얘기를 하면 버젓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앞으로 우리가 선거할 때 이게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법을 냈지만 예를 들어서 허위 학력을 얘기하거나 자기 실적을 허위로 얘기하거나 거짓말로 해서도 당선되는 거를 처벌할 수 없게 하자는 것을 버젓이 법으로 하자라는 식으로 매번 이 정치적으로 일어난 거를 법으로 보완하자고 하는 게 지금 민주당이 하고 있는 일인데 그 연장선상에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예, 저는 헌법 질의하신 내용 표결을 해서 이제 뭐 선거법 그 개정 움직임까지 이제 말씀을 해주셨어요. 예. 네, 지금 뭐 내부적으로 이제 어떤 뭐 표기사나 이런 전략이 민주당에 있어서 연기인 거냐 등등에 관련된 취지였던 것 같아서 그런 의원님, 것 때문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에도 반박할 내용이 없지 않지만 어쨌든 저는 질의 내용에 충실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너무 나가신 것 같아요. 의원들이 다양한 방식의 법을 냈을 텐데 그게 민주당의 태도라고 하기에는 법이 논의되는 과정들을 지켜보시고 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 들고요. 저는 아까도 이제 소신에 따른 투표 표결을 하신다고 했으니까 8표 이상 기대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그걸 떠나서 최소한 그 말씀을 이제 장담하실 수 있다면 국민의힘에서 모두가 다 같이 퇴장한다든지, 또는 사실상 이제 비밀 투표가 아닌 방식으로 그 기표를 제대로 할 수 없는 방식의 자유권을 제약하는 그야말로 우리 국민의힘에서 늘 비판하는 이게 최고 인민회의냐라고 가끔씩 그런 표현 많이 쓰시던데 그런 방식으로 국회를 무력화시키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소신을 표할 의원님들 굉장히 많이 계신다고 저도 듣고 있고요. 심지어 이재명 대표의 지지난주 판결, 징역형이 나왔던 판결과 관련해서 제가 들은 국민의힘 의원님들도요. 이와 같이 법위론을 넘어선 판결은 너무 당황스럽다라고 얘기하신 분들도 많았습니다.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공유하고 있는 확인된 의사도 이렇게 많은데 그게 두려워서 혹시나 지금 언론을 보니까 그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그냥 퇴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표결을 할 때는 투표용지가 있고, 근데 의원님별로 명패가 있습니다. 그 명패를 늦회, 기표소에는 들어가지 않고 넣는 방법까지 고려하고 있다는 뉴스도 전해지고 있는데, 설마 그런 방식으로 해서 이제 국회를 정말 우롱하는 그런 일은 공당에서 하지 않을 걸로 기대합니다. 시간이 뭐 거의 다 돼서요. 지금 검사 탄핵 관련한 좀 질문을 여쭤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야당 주도로 검사 탄핵 진행되는 게 두 갈래 아닙니까? 지난 7월부터 했던 중간급 검사 탄핵 부분이 있고 이거는 이제 청문 조사 차원에서 청문회를 지금 남은 두 사람에 대한 청문회를 다음 달 11일에 하기로 어제 결정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서 무혐의 결정을 한 중앙지검의 지휘부를 이거는 별도의 조사 없이 바로 탄핵하겠다는 그런 일정을 가진 것 같아요. 2일에 올려서 4일에 처리하겠다 이런 입장인데 검찰에서 상당히 차장 부장급 인사들이 반발하고 나선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상황은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될 것 같습니까? 일단은 정계 여부를 떠나서 옳으냐 그르냐에 대한 얘기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실제로 정계와도 연결이 돼 있습니다. 민주당이 실제로 기각이 인용될 거라고 생각해서 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도 다 인용된 적이 없거든요. 재판관 관련돼서도 그렇고 검사 관련돼서도 그렇고 이상민 장관 관련돼서도 그렇고 다 헌재에서 인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왜 이런 일을 반복하느냐. 판결 날 때까지는 업무가 정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 이재명 대표 재판하고 관련 있거나 또는 본인들이 입맛에 맞게 기소하지 않은 이런 검사들에 대해서는 그냥 업무를 정지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보니 나중에는 인용이 안 돼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국정이 혼란된 거에 대해서 일말의 사과가 없다라는 거예요. 특히 중앙지검 같은 경우는 마약 수사라든지 경제사범이라든지 부패사범 담당해야 되는데 이런 일까지도 다 혼란에 빠지게 된다는 말씀 드립니다. 검사가 탄핵될 수 있다는 걸 이번에 아셨을 거예요, 국민들이요.
사실은 검사의 탄핵은 헌법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나라 법은 검사의 탄핵을 규정하고 있는데 검사 탄핵 사례가 단 한 번도 없었을 만큼 통제되지 않는 권력이었습니다. 네. 더군다나 기소권, 수사권까지 모두 갖고 있는 정말 절대 권력의 하나의 상징인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의 국회의 권한을 행사하는 겁니다. 국민의 권한을 네. 행사하는 겁니다. 예, 당연한 국회 권리다 이렇게 이제 네. 표현해 주셨는데요. 오늘 뭐 국회 상황 위주로 이렇게 좀 다뤄봤습니다. 앞으로 좀 네. 이 꽉 막힌 전국의 또 해법과 조언 네. 계속해서 기대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타협의 정치를 기대합니다. 타협의 정치. 네. 알겠습니다. 두 분께서 이제 많은 지혜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